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요즘 뭐 3기 신도시라든지 공급 대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 이 신도시라는 것은 어떻게 좀 누가 이것을 지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거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뭐 아파트도 들어가고 뭐 상가도 들어가고 또 요즘은 그렇죠, 자족도시라고 해서 또 많은 일자리들도 만들어지는 게 바로 신도시인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프로세스에서 되느냐 뭐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그 3기 신도시 쪽에 뭐 이렇게 땅을 갖고 계셨던 분들, 또 앞으로도 신도시가 될 뭐 이런 지역에 뭐 투자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자,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것도 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도시가 어떻게 태어나고 무엇에 의해서 좀 그것이 뭐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또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네, 뭐 다 뭐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지만, 그렇다고 또 잘못하면 뭐 실패할 수 있고 또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 이제는 묻지마 투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망하지 않는 투자, 그러니까 정말 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그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토지의 계획 및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는 뭐 도시 지역이야, 예, 네,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또 나누는 거죠. 또 뭐 어떤 지역들은 뭐 농림 지역이다, 관리 지역이다, 뭐 이렇게 나눈 토지의 용도를 나누는 거죠. 자, 도시지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뭐 내 땅이 정말 상업지역이냐, 뭐 또 상업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듯이, 정말 토지의 신분을 정하는 것이 바로 뭐 이런 도시지역 안에서, 저 상업지역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가장 좋죠. 가장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건폐율, 그러니까 내 땅이 100평인데 바닥 면적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건폐율이 80%라고 하면 내가 100평인데 바닥 면적을 무려 80평이나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높이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무려 1300%에서 1500%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고층 빌딩들도 이제 지을 수 있어서 대부분 이제 상업 지역들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준주거 지역이다, 그렇죠. 주거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업무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준주거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거 지역도 일반 뭐 1종 일반 뭐 2종 뭐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걸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 뭐 또 우리가 개발하기 좀 어려운 것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 자연 녹지 지역들이죠. 자,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데, 자,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치 그 뭐 토지로 따져보면 이것은 헌법과 같은, 그러니까 민법과 같은 일반법이다, 이렇게 보여지면은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지구 안에서는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정해져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뭐 1300%다, 1500%다. 자, 그렇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서 여기에는 층수를 5층까지밖에 못, 상업지역인데도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상업지역 안에는 뭐 일반 유흥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여기에는 그런 유흥 시설 같은 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게 됐고, 자, 또 하나는 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서 또 정해지는 게 바로 조닝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번에 물론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긴 하지만 자,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광명 시흥지구 이렇게 지구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지구 안에서 자, 여기에다가는 아파트를 7만 가구 정도를 짓는다. 그렇죠. 그러면 7만 가구를 여기에다 아파트를 짓고 자, 그러면 공원을 여기다가 몇 개를 만들고 자, 그다음에 또 요즘은 자족 도시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일자리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어디다가 놔두고 자, 그 안에다가 학교를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뭐 고등학교 물론 큰 경우에는 대학교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대학 같은 거를 몇 개를 넣는데 자, 이런 조닝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무엇을 어느 위치에다 둘 것인가 그거조차도 지구 단위 계획에서 모두 다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게 그렇죠. 하나의 지구, 하나의 신도시가 생긴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통 대책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바로 이 철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자, 요즘은 특히나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과 경기도 쪽에 있는 그 시계 지역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지하철들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특히나 요즘은 이제 GTX라고 해서 그렇죠. GTX. 광역 급행철도라고 해서 과연 이 GTX가 우리 쪽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자, 물론 이것도 언제 들어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언제 이것이 개통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서울에 있는 기존 지하철 그러니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이 어떻게 연장이 되느냐. 연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뭐 경전철을 하더라도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다 더 뭐 세밀하게 들어가면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을 하기 전에 있었던 분들의 이주 대책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이분들은 어떻게 이주를 어디다가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공장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어떻게 이주를 시키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는 어떻게 보면 지구 지정에 하고 나서 그것에 관한 아주 세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쪽에 만약에 뭐 그 토지를 뭐 매입을 한다든지 뭐 아파트인 경우는 조금 덜 하겠지만요. 뭐 다른 어떤 투자를 뭐 한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아주 꼼꼼히 우리가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제 그 경험으로 보면 그 어떤 그 지역에 공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원이 그 유명한 이제 작가분이 돌아가신 이제 작가분이 생가로 지정을 받은 곳이었는데 이 생가 공원에 있는 이 세필지, 요 세필지에 대해서는 상 1층에다가 근린생활시설들을 못 넣는 것들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떤 분이 이거를 모르고 당연히 도로변에 있는 데다가 근생 지역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 상가를 지어서 그러면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걸 몰랐던 거죠.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그 주변에 많은 상가들이 있지만 요 딱 세필지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상가를 할 수 없도록 해놨던 건데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하지 못해서 좀 낭패를 보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을 뭐 숙지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망하지 않는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은 새로 이제 투자하실 분들이 이제 그런 거고, 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보상이 지금 그렇죠. 보상. 아, 이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돼? 자, 이번에 자,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뭐 전 국민이 뭐 공분을 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네, 바로 이 보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묘목 겨울인데 그렇죠. 뭐 식목일도 아닌데 묘목을 많이 심었다. 아니 겨울인데 왜 나무를 심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뭐 많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토지 위에 있는 뭐 가장 중요한 건 건축물이겠죠. 뭐 집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 거고, 만약에 그 건축물 안에 정원에 만약에 뭐 그 아주 좋은 뭐 나무들이 있었다든지 이러면 그 나무들도 보상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뭐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 수목 보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그 이렇게 상담을 한 사례 중에서는 그 3기 신도시 중에서 그 스님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찰을 지금 이렇게 사찰에 계신데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잖아요. 불상을 이렇게 모시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걸 뭐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불상이 좀 훼손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런데 굉장히 좀 고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또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자,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 우리가 보통 보상이라는 것은 주관적 가치는 사실은 뭐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객관적 가치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뭐 그 보상 지역 안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집이 한 200년 된 집이에요. 200년 된 집인데 조상 대대로 좀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뭐 그 유언으로, 그렇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신 게 절대로 이 집을 팔아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어쨌든 수용이 됐으니까 나는 이 집은 100억을 줘도 못 팔아요.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해서 100억을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 그 객관적 가치가 바로 적정 가격이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토지 보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냥 보상을 막 뭐 정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보상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데, 토지 보상법에서는 적정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적정 가격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에는 조금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건 아니에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공시지가에다가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주변에, 그렇죠, 지금 뭐 상황, 뭐 거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보상을 하지만 어쨌든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자,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참 뭐 난해한 개념이죠. 그래서 뭐 누구는 적정 가격일 수 있겠지만 누구는 또 적정 가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보상을 둘러싸고는 이 적정 가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서 보상이 늦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3기 신도시에서 새로운 개념이 또 하나 나왔죠. 그게 바로 사전 청약이라는 거예요. 자, 뭐 청약이면 청약이, 사전 청약은 뭐냐? 자, 그러니까 본 청약이라는 게 있고 사전 청약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뭐 본 청약을 들어가려면 토지 보상도 다 끝나고 어느 정도 택지도 좀 만들어 놓고 이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패닉바잉이라고 해서 2030 세대들이 너무 많이 나서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걸 해서 본 청약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내가 특별 공급 뭐 조건이다 이런 부분들은 본 청약을 기준해서 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내가 본 청약 때까지 나의 청약 조건을 맞추면 돼요. 자, 그러니까 사전 청약은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라면 올 7월부터 시작이 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쪽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3기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것 중에 좀 특별한 개념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바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거예요.
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 돈이 20% 정도만, 예를 들면 그 집이 5억짜리다. 그러면 내가 일단 1억만 넣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년 내 지분을 적립해서 그것을 뭐 내가 만약에 80%까지 했다 그러면 20%에 대해서만 나중에 내가 그냥 내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것과 또 이익 공유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분 적립형은 계속 매년 돈을 내는 거지만 이익 공유형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나갈 때 그렇죠. 정부와 내가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에서 이런 특별한 부분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번 3기 신도시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전월세 금지법이에요. 자, 3기 신도시는 뭐 대부분이 전월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미리 좀 전세를 놓고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안 됩니다. 무조건 실입주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거. 내가 곧장 입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청약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뭐 다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세미나 오시면 뭐 3기 신도시 관련된 것들이 됐건 또 다주택자들 매도 전략이 됐건 또 매수 전략이 됐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특히나 서울을 중심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계신 분들도 서울 관심 많으시고 경기권 계신 분들도 서울 관심 많으시고 인천 계신 분들도 서울 관심 많으세요. 자,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제가 직접 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서는 또 1대1로 개인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제가 직접 진행하고 개인 상담도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무료 세미나 또 무료 상담 활용하신다면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진구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광진구 뭐 핫한 곳이죠. 자, 이 안에서도 뭐 가장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곳이 바로 화양동 쪽인데, 화양동이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죠. 지금 건대 입구역, 그렇죠. 2호선하고 7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겠고, 자, 그리고 건대 입구역과 어린이 대공원역 이 바로 사이에 위치해죠. 그래서 건대 입구역에서도 도보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어린이 대공원역 쪽에서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 건대 입구 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하철 노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하철 노선이 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시내 전역을 순환하면서 그러면서 강남권 쪽으로 직접 또 진행이 되는 거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요즘 건대 쪽에 가보면 상권, 와, 어마어마하게 정말 젊은이들의 뭐 핫플레이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성수경제 IT 특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앞으로 미래 가치가 또 어마어마하다. 뭐 강남권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 이거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자, 건대 입구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2호선하고 7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자, 2호선 같은 경우에 그대로 또 강남권 쪽, 특히나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러니까 현대 글로벌 빌센터 105층 규모의 569m 또 국내 최고층 빌딩이죠. 여기에다가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고 또 뭐 그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 개발에다가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에다가 그렇죠. 정말 뭐 강남 전체가 들썩들썩할 수 있는 바로 그 삼성역 쪽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게 또 2호선이 되겠고,
자, 7호선 같은 경우는 바로 넘어가죠. 그렇죠. 뚝섬 유원지 지나서 뭐 바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청담이나 압구정이나 지금 국제기로 복합지역들은 바로 이쪽 지역들로 그대로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대공원역,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7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대 입구하고 어린이대공원 사이, 그것도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자, 건대 입구 주변에 그렇죠.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학교와 건대 이 사이에 많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뭐 대로변을 주변에서 더 그렇겠죠. 물론 어린이대공원이라고 하는 큰 또 공원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화양동이라는 곳이 바로 이 화양사거리가 있는데, 그렇죠. 이쪽이 바로 성수경제 IT 특구, 성수전략계획, 지금 이 화양사거리 쪽으로 가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수 IT 경제 특구 안에 올라가고 있는 그 지식산업센터들인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바로 또 오른쪽에는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쪽도 지금 뭐 첨단 산업단지들이 지금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동서울터미널, 현다사업, 이건 또 신세계하고 KTNG 쪽에서 진행하면 또 뭐 스타필드 같은 그런 대형 또 유통점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고, 자, 뚝섬 유원지 쪽에 그렇죠. 이쪽도 대규모 또 뭐 K-팝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주변에 앞으로 좋아진 일밖에 없는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건국대와 세종대 학세권, 어린이대공원과 한강, 공세권, 구이자행 재정비 촉진지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됐을 때 이런 호재들, 그러면서도 이런 지역의 1인 가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1인 가구들이 좋아하는 1인 가구들의 로망, 바로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 있으면서 바로 침실까지 또 하나가 따로 또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복층형이다. 수직으로 공간 구조의 혁명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 복층형 원룸이면서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더 말할 거 없고 스타일러까지 갖추고 있는 정말 1인 가구들의 로망인 그런 복층형 신축, 그것도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그렇죠. 뭐 3월에 지금 준공이니까요. 가격이 중요하겠죠. 자, 2억 7,300에서 2억 7,800인데 2억 5,300에서 2억 6,300까지 전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1,300에서 2천만 원, 정말 1,000만 원대 요즘 투자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뭐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 안에서 우리가 그것도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제가 매주 토요일 날 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1대1로 또 개별 상담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고 신규 택지도 발표가 되긴 했지만, 자, 이것이 정말 어디로 갈지 지금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이런 또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시장이다. 자, 그래서 매도인들도 함부로 움직이기가 어렵고요. 자, 매수인들도 함부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계속 줄다리기 이제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세미나도 오시고 현장도 한번 나와보신 다음에 늘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혼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